자, 페이지는 132페이지고요. 이제 화학식이라는 걸 배울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 오늘 잠깐 테스트 원소기호를 배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원소기호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해요. 되니? 저기에 식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 제로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2A 더하기 3B는 0이다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런 식 아니에요. 저기서 식은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먼저 저걸 하기 전에 숨겨진 얘기부터 좀 할게요. 뭐라고? 숨겨진 얘기. 자, 우리 다음 시간 내일이 되겠죠? 자, 원소 주기율표를 배울 거고, 우리 주기율표를 배울 때 우리는 그냥 외우지 않고요. 우리는 금속 원소랑 그 다음 플러스 비금속 원소를 구분하면서 외울 거야. 내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비교하기 전에 자, 오늘 금속하고 비금속 원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거다. 일단 기본적인 거, 야, 자연계에서 제일 많은 원소는 금속이 많을까요? 비금속이 많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금속은 구분하기가 쉬워. 이름 끝에 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금속이야. 나 100%를 한 적 없다. 알겠니? 그 다음 이름 끝에 뭐뭐 소자를 끝나면 거의 대부분이 비금속 원소예요. 나 100%를 한 적 없어요. 맞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분해봐. 리튬 금속이죠. 끄트머리가 어렵잖아. 만약에 이 리튬 가지고 내가 끝말잇기 했어. 그치? 시아나 리튬 끝말잇기 필승 단어죠. 맞죠? 이게 바로 금속입니다. 나트륨 금속 비금속 금속 나트륨 그래서 산소 비금속 질소 염소 그치? 그런데 비금속에서 소자로 안 끝나는 애들도 있어요. 네온 아르곤 그 다음 많이 헷갈리는 거 헬륨은 뭘까요? 헬륨은 뭘까요? 비금속이에요. 륨자로 끝나니까 금속인 것 같이 보이지만 비금속입니다. 알겠니? 망가니즈라는 녀석도 있어. 뭐가 있다? 이거 뭘까요? 슘륨 아니지. 그래도 얘는 금속이야. 오케이? 이런 애들 거의 대부분이 슘륨 거의 대부분이 소자야. 이 정도 알고 있어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녀석을 금속이라고 하느냐? 일반적으로요. 광택이가 있고요. 설명 들어 그냥 뭐라고? 광택이나 반짝반짝 빛나 금, 은, 구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열과 전기를 잘 통합니다. 이렇게 열과 전기를 잘 통하는 애들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느냐? 도체다라고 불러. 되니?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금속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비금속은 이런 현상이 있어 없어? 없는 것들이 되겠죠. 광택 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광택. 그냥 광택이 없어. 그럼 열과 전기를 잘 통한다고 했는데 얘는 반대야. 열과 전기를 잘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요.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도체야 도체가 아니야. 도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이름 붙일 때는 아니 부자를 써서 부도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절연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 얘기 나온 김에 야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있는 물질이 있다? 그런 걸 뭐라고 할까? 그렇지 반도체. 참고적으로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있는 애들도 있다. 그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금속에 속하지만 금속의 성질을 따라간다라고 해서 준금속이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 준금속. 준금속이 반도체야. 알겠니? 이때 이 반도체는 너희들 우리나라 수출길이 반도체 그거 아니에요. 알겠니? 지금 얘기하는 반도체는 물질로서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녀석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SI라는 애가 있어. 뭐죠? 규소고요. 영어로는 실리콘입니다. 알겠니? 얘 모래 속에 많이 있어. 너네 모래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죠. 그게 SiO2 석영 부분이거든. 알겠니? 거기서 Si를 추출해. 그런 다음에 거기다 뭔가를 섞어. 그래서 만드는 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야. 알겠니?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금속하고 비금속 중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가 118개야.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냐? 얘가 더 많아. 누가 더 많다고? 얘가. 알겠니? 그 다음 미리 좀 하나 알아두세요. 이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 중에서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금속 원소는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 라고 하잖아? 그냥 혼자 있어. 뭐라고? 그냥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금속 있잖아? 비금속 원소 중에서 특이한 새끼들 빼놓고는요. 주변에 나 혼자 있잖아? 외로워. 여기서 외롭다는 얘기는
혼자 있는 게 안정하다는 얘기야? 불안하다는 얘기야? 불안하다는 얘기야.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 시연아, 집에 엄마하고 아빠가 1년 동안이다? 그치? 어디 여행 갔다 오신대. 너 혼자 있어야 돼. 돈도 네가 벌어야 되고, 그치? 학용도 네 돈으로 사야 되고, 밥도 네가 해 먹고, 청소 네가 다 하고, 빨래 네가 다 해야 돼. 혼자 있을만 하겠니? 못 있겠지.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그치? 그래가지고 갑자기 야, 이모나 고모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시간여가 1년만 살아 하면 안정감이 있어 없어? 있지. 아니면 야, 친구들 데리고 와서 살아 해도 안정감이 있어 없어? 있지. 바로 그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이 비금속들은요, 대부분 100%는 아니라겠다. 항상 니네 이건 기억하세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어. 뭐라고?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래서 과학에서 모두 전부 다 항상 always 이런 말이 들어가면 99.9%는 뻥사기 구라 꼬진 말이야. 알겠니? 비금속도 마찬가지예요. 비금속은 모두 혼자 있는 게 불안하다. 그건 아니야. 혼자 있어도 좋은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비금속은 혼자 있으면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그래서 자꾸 누구하고 결합하려고 해요. 알겠니? 자꾸 누구하고 결합하려고 합니다. 자꾸 누구하고 붙어. 다른 종류끼리 붙을 수도 있지만 같은 종류의 원소들끼리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니? 이게 바로 비금속의 특징이에요. 되니? 그래서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여기에 금속이 혼자 있어요. 뭐라고? 금속이 혼자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금속은 혼자 존재해요. 무슨 상태로? 원자 상태로. 됐어? 됐니? 그 다음 옆댕구리에 비금속이 있어요. 야, 주변에, 야, 이거 아까 특이한 비금속 아니야? 비금속 원소. 알겠어? 일반적인 비금속 원소야.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비금속은 또 다른 비금속하고 결합하려고. 알겠니? 주변을 일단 보는 거야. 비금속 원소가 있고, 이 비금속을 봤더니 주변에 또 다른 비금속이 있거나 같은 비금속이 있어. 같은 종류. 다른 종류의 비금속이나 같은 종류의 비금속끼리 이런 식으로 결합하려고 해. 알겠니? 이렇게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물질을 우리는 분자라고 해. 됐어? 분자. 그 다음 여기에 비금속이 있었거든? 비금속이 주변을 봤는데 이쪽에 있는 비금속은 또 다른 비금속과 결합했지. 이 비금속은 주변을 봤더니 옆댕구리에 아주 가까운 곳에 금속이 있어. 됐어? 아까 금속이 혼자만 있으면, 얘가 없으면 혼자 있는다고 했지. 원자 상태로. 자, 현재는 무슨 상태야? 옆댕구리 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죠. 금속 옆에 비금속, 비금속 옆에 금속이 있지. 그러면 얘네들끼리 결합을 합니다. 되니? 이렇게 해서 만든 녀석이 바로 뭐라고 하느냐? 잘 들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이온 결합 물질. 너희들 가정에서는요, 요거하고 요거 구분하는 게 포인트야. 됐어? 요거하고 요거 구분하는 게 포인트야. 요거 한 단원, 소단원 넘어가면 요거 배운다. 미리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온 결합 물질이 뭐냐? 자, 이온이 되면서 결합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온이 되면서. 이온은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안정해지는 녀석. 그걸 우리가 이온이라고 해요. 오늘 안 배우고요. 요걸 배우기 위해서는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 하면서 원자 배치 모형을 알려줄 거야. 오늘 알려주는 거 말고 좀 더 자세하게. 그걸 배워야지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녀석을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거든.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얘는 원자가 전자를 잃은 거야. 자, 니네 오늘 이따가 또 배우겠지만 원자는 정기적으로 제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제로가 되느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원자가 있어? 플러스가 5개 있었대.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야지 제로가 되죠? 5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알고 있어요. 플러스 5에 마이너스 5야. 맞죠? 그런데 원자에서 전자를 잃어버렸어. 하나. 그럼 플러스 5는 그대로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결합은 얼마 나와? 그냥 1 아니죠? 플러스 1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 플러스 이온 또는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이번에는 원자핵 5개? 아니, 5개? 몇 개나 갈까? 9개나 가자. 손가락이 없다. 발가락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발은 들 수가 없어. 자, 원자핵이 몇 개 있어? 9개.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을까? 원래 9개. 그런데 외부에서 전자를 하나 받았어. 그래서 띵 몇 개가 됐어? 10개. 그럼 플러스 9는 그대로지. 마이너스 10으로 바뀌어버렸지. 합해봐.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1. 이런 걸 우리가 음이온 또는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해. 알겠니?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 있는 금속에서 여기 있는 비금속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요. 앞으로 외우더라.
전자는 동글뱅이 마이너스라고 쓴다. 알겠니? 그래서 얘는 전자 잃어서 플러스가 되고 전자 얻어서 마이너스가 돼.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되자마자 무슨 힘이 존재할까? 뿔만은 무슨 힘이 존재해요? 너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전기라고 하는 거고요. 맞아? 이때 이 전기의 종류를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라고 부르는 거야. 이때 플러스 전하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끼리는 무슨 힘이 존재하죠? 같은 것끼리는 꺼져져. 꺼져라! 안 꺼져! 빨리 꺼지는 말이야! 맞아?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청력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청력.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무슨 힘? 인력. 이거 자석에서 N극 무슨 힘? 꺼져. 청력. SS 안 꺼져? 청력. NS 1위와 인력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알겠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인력 때문에 서로 잡아당긴단 말이지. 그래서 딱 달라붙어. 이렇게 만드는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이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분자라고 해. 뭐라고 부른다? 분자라고.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이 뭘 알려준 거야? 아, 자연계는 혼자 존재하는 애들. 이거는 정확하게 알려줄게. 금속과 일부 비금속이야.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써줄 거고. 그 다음 야, 안 돼. 우리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결합할 거야. 됐어? 이걸 이온 결합 물질. 야, 우리는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할 건데 같은 종류가 될 수 있고 다른 종류가 될 수 있어. 같은 종류로 되는 게 이런 것들. 같은 종류죠? 5 더하기 5죠? 그쵸? 또 이런 것들 H2, H 더하기 H죠? 맞아? 그 다음 다른 종류끼리 결합하는 게 이런 것들. 맞아요?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애들로 통해서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지금 배운 거야. 됐어? 됐니?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이런 경우입니다. 원자 상태로 존재하거나 또는 또 다른 원자들끼리 결합했는데 금속, 비금속이냐, 비금속과 비금속이냐 이런 것들. 자, 이걸 왜 알려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저기 화학식 저거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요. 조금 지우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잘 봐. 자, 우리 원소기호가 있어. 우리 지난번에 배웠고 오늘 시험 본 거. 거기에다가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어떤 물질을 뭐 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됐니? 됐어? 그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화학식. 화학식에는요, 한글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 화학식을 쓴 이유는요, 장점이 많겠어? 단점이 많겠어? 장점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죠. 그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 그치? 그 다음 물이라는 물질로 쓰거나 한문으로 쓰거나 영어로 쓰거나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전 세계 모든 언어로 표현해봐도 이 물이라는 녀석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죠? H2O라고 써준다면 우리는 금방 알지. 그치? 내가 미국인이건 네가 한국인이건 네가 중국인이건 맞아? 아니면 아랍인이건 맞니? 그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건 뭐라고 얘기해? 아, 물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원소? 수소와 산소 원소로. 맞아요? 수소와 산소 원소로. 수소는 몇 개? 2개. 산소는 몇 개? 1개. 숫자 1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 전체 원자 수 몇 개? 3개로 구성됐다. 이렇게 금방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장점이에요. 그럼 단점은 뭘까요? 외워야지. 해석하는 방법 외우기 전에 먼저 원소기호부터 외워야지. 자, 그래서 원소기호 안 외우고서는 화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뭔지 알겠니? 됐어요? 되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H2O라고 썼잖아. 맞아? 됐지?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고? 화학식. 이게 너희들 과정에 나온 거고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는 고등과정입니다. 뭐라고? 고등과정. 지금부터 잘 들어. 고등과정이야. 자, 원래 원칙적으로 지금부터 좀 알려줄게요. 요렇게 비금속과 비금속을 O2, H2, H2O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는 줄 알아? 분자식이라고 해요. 이런 걸 뭐라 한다? 분자식이라고 해요. 분자를 화학식으로 분자식. 화학식의 종류에 알려주는 거야. 화학식의 종류. 그 다음 여기 있는 금속하고 이온 결합 물질이 있죠. 맞아? 이런 애들을 우리가 쓰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실험식이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 실험식이라고. 뭐라고 부른다고? 실험식.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이 분자식하고 실험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알겠니? 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야, 여기 제일 대표적인 녀석 하나 해볼게요. O2. 뭐라고? O2. 내가 이렇게 O2라고 쓰잖아. 그래서 이 O2는 어떻게 결합한 거냐? 이렇게 결합한 거야. 여기에 O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큰 동글뱅이. 그냥 색칠까지 칠하자. 됐죠? 됐니? 이걸 하나당 O라고 할게. O 원자라고 할게. 가정하는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옆댕구리에 O가 있어. 옆댕구리에 뭐가 있다고? O가. 근데 O가 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요 밑에 조그맣게 쓴 거는요. 결합의 의미예요. 붙어 있다는 의미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그리시면 돼. 잘 들어. 얘하고 얘는 같은 원소야, 다른 원소야? 같은 원소면 같은 크기, 다른 크기. 같은 크기, 같은 색깔, 다른 색깔. 같은 색깔로 표시해야 돼. 맞아? 근데 내가 만약에 얘는 이렇게 표시하고 얘는 이렇게 됐어. 같은 원소란 얘기야, 다른 원소란 얘기야. 그거 안 되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 이해됐니?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뭐에 해당돼? O2에 해당돼.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뭐냐? 잘 봐. 여기에 산소 원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대요. 됐어? 세 개가 있어. 자, O2 만들려고 해. 어떻게 만들면 돼?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요렇게 하나 만들고, 문제! 얘는 여기에 결합에 껴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못 껴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한 번 결합하면 땡이야. 땡이야. 얘는 더 이상 화학 반응에 참여해야 안 해? 안 해. 뭔지 알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 A, B, C 세 개의 산소 원자가 있는데 A 산소하고 B 산소가 눈 맞았어. 그럼 둘이 뭐 하겠어? 결혼하겠지. 결혼. 아니 커플이 되겠지. 뭔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커플이 딱 됐어. 커플이 되면 옆댕구리에 있는 C가 A야 나도 사귀어줘. 그러면 그래 좋아. 이러니?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남편이고 와이프라고 한다면 남편하고 와이프 한 부부가 됐으면 그치?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신경 써야 돼. 신경 꺼야 돼. 신경 꺼야 되고 얘가 들어올 턱이 있다 없다? 없다. 되니? 이게 분자입니다. 이게 분자야. 얘들아 원래 분자의 분자가 무슨 분자인지 알아? 나눌 분자야. 뭐라고? 나눌 분자. 나눌 수 있는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해요. 잘 봐. 이거 O2라고 쓴 거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지. 나눌 수 있다는 얘기는 나눈 걸 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쪼개면 뭘로 나눠져? 산소 한 개랑 또 산소 한 개. 총 산소 몇 개로 나눠져? 두 개. 이게 분자예요. 이게 분자. 그런데 여기 있는 실험식을 쓰는 애들 있지. 이건 분자라고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분자식 아니잖아. 그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못 나눈다는 얘기야? 못 나눠요. 나눠봤자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깔에 이게 몇 개인지 셀 수가 없는 애들. 알겠어? 이런 애들을 우리가 실험식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요거하고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지나가다가 내가 금덩어리 하나 발견했어. 뭘 발견했다? 금덩어리. 금은 뭐라고 쓰죠? AU. 그쵸? 이렇게 쓴다. 금덩어리. 자, 금덩어리 하나는 AU라고 쓰는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선생님, 왜? 저 금덩어리 하나가 이만하다면 진짜 따봉! 그치? 몰라? 몰라? 니네 이 말 처음 들어보냐? 따봉! 처음 들어보냐? 들어본 적 있어? 너 어떻게 들어봤어? 설마 내 나이야? 이게 옛날에 TV 광고에 나왔던 거야. 브라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선한 오렌지를 발견하면 브라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봉!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어른들 엄마 아빠 나이 때는 따봉 다 아실걸? 아무튼 금덩어리 이걸 발견했으면 왕재수지. 그치? 오늘 그냥 끝내주는 거죠? 아싸 신나는 거죠?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네. 얘들아 봐라. 내가 AU라고 썼잖아. 그럼 이만한 게 금 원자 하나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분명히 요 안에 금 원자가 눈에 안 보이는 금 원자가 무지막지하게 많겠지. 100개, 1000개, 1000만 개, 100만 개, 1조 몇 개 있을 거야? 맞아? 근데 몇 개인지 셀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세요. 그럼 선생님 왜 못 세요? 저 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셌다고 치자. 셌다고 쳤어. 세가 쳐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100개라고 하자. 이렇게 쓴다고 쳐. 이렇게 쓴다고 칠게. 맞아? 그러면 AU 100이야. 자, 금덩어리를 들고 랄랄랄랄랄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윤호가 떤땡님 왜? 저 배가 고파요. 그래서 금덩어리 좀만 쪼개주면 안 돼요? 그래 난 투라니까 반띵 해서 줬어. 아니 반띵이 아니라 반을 자르려고 봤더니 3분의 1 정도 잘라서 널 준 거야. 그치? 그래서 잘 봐. 이만큼 윤호한테 떨어져 줬어. 뭔지 알아요? 그럼 요만큼
요만큼이 있고 요거는 지운다. 그러면 잘 봐. 이거 AU 100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AU 100이라고 쓰면 안 되니까 AU 70. 그럼 이거 뭐야? AU 30. 이거 같은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이 방법대로 한다면 같은 물질을 취급해야 돼, 다른 물질 취급해야 돼? 다른 물질이죠. 니네 O2하고 O3하고 같은 물질일까, 다른 물질일까? 다른 물질이에요. 이건 산소 기체고요. 이건 오존이란 물론. 뭔 얘기인지 알아? 그거하고 똑같잖아. 아까 AU 100이었지. 그치? 그치? 그걸 우리가 금덩어리를 하자라고 했어. 지나가다가 내가 윤호를 쪼개주는 순간 금덩어리가 아닌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금덩어리가 아닌 거야. 그리고 네가 받은 거하고 내가 받은 물질하고 똑같아, 틀려? 원래는 똑같잖아. 야, 금을 쪼개도 금덩어리잖아. 대신 큰 덩어리냐 작은 덩어리냐 그 차이잖아. 근데 이 말대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 금이 갑자기 뭘로 다른 물질로 바뀐 거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또 틀린 거고 말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렇게 쓰지 마. 그럼 어떻게 써? 처음에도 AU고 지금도 AU고 나중에도 AU야. 그럼 선생님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돼요? 야,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몇 개인지 모르는 애들은요 종류만 씁니다. 뭐라고? 종류. 비율만 쓰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는요 그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AU 원자 한 개의 종류, 한 개의 비율만 있는 거죠. 맞아? 처음에 있어도 AU 하나, 떨어뜨려도 반쪽에도 3분의 1 쪽에도 AU 한 종류. 바뀌어요? 종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요 요 뒤에 1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 알지? 이 1이 뭘 뜻하는 거야? 아, 한 종류로 되어 있다. 그 뜻이야. 됐어? 됐니? 자, 그 다음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의 정확한 예제가 NaCl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누가 있다? NaCl. 이때 이 NaCl 같은 경우가 바로 염화나트륨이라는 녀석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알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 얘는 비금속. 그러면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니까 이온 결합 물질을 하는 거고, 이런 걸 읽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읽거든. 됐어? 근데 문제가 있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읽어줬지? 그렇지. 염소 나트륨이 아니라 뭐라고 읽었어? 그렇지. 염소. 비금속이 다른 물질하고 결합할 때는 소자를 지우고 화자로 바꿔요.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뀌는 거야? 염화나트륨. 이해됐니? 됐어? 그러면 미리 좀 알려줄게. 여기 있는 금속은 아까 뭐가 된다고 했어? 플러스. 여기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우리가 Na 오른쪽 위에다가 플러스, Cl 오른쪽 위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이렇게 불러. 알겠니? 오늘은 첫날이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됐니? 됐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설명 들어갈 테니까 잘 들어. NaCl이라고 하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를 결합한 거예요. 맞아요? 윤호야, 몇 개씩 결합한 거야? Na 플러스 몇 개 있어? Cl 마이너스 몇 개 있어? 자, 네가 분명히 하나 있다고 했다. 됐지? 자, NaCl이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소금입니다. 뭐라고? 소금. 소금 중에서도 좀 니들 눈에 띌 정도로 커다란 소금이 있죠. 그걸 뭐라 부르죠? 왕소금. 왕소금. 그치? 왕소금 눈에 보여? 그래서 왕소금을 과학에서 그릴게. 이만하다고. 이게 왕소금이다. 그쵸? 그러면 윤호 네 말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대충 요 정도가 Na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Cl 마이너스지. 그쵸? 왕소금 눈에 보이고 나트륨하고 염소가 눈에 보인다는 얘기네? 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말 안 돼요. 원자가 어떻게 보여? 안 보여. 전자현미경 눈깔 껴도 안 보여. 알겠니? 그 정도로 작은 애들이야.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너희들 방금 얘기한 거 Na 한 개 있고 CL이 한 개 있다? 틀린 내용이야. 실제 얘는 어떤 모양인 줄 알아? 이런 모양. 잘 봐. 자, 여기 플러스가 있었어. 플러스. 옆댕구리에 마이너스가 딱 달라붙었어. 왜 달라붙는지 알죠? 왜 달라붙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인력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만약 분자였으면 여기서 끝났지. 여기서 끝났잖아. 얘는 분자가 아니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 플러스가 남자고 마이너스가 여자친구로 갑니다. 그치? 시안이가 바람둥이였어. 여자친구를 한 명만 사귀었는데도 외로워. 난 여자가 많아야 돼. 내 빈자리는 윗자리, 아랫자리, 왼쪽 자리, 앞자리, 뒷자리가 있어. 오른쪽 자리, 오른쪽 여친 만났어. 그치? 오른쪽 여친이 있으니까 이제 무슨 여친이 필요해? 위쪽 여친, 아래쪽 여친, 왼쪽 여친, 앞, 뒤 여친이 다 필요하지. 뭔 얘기 알겠어, 시아나? 여친을 마구마구 사귀는 거야.
셋이 있는 만큼. 그치? 맞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네요. 옆대구리에 살고 있는 그 여친이 너야. 너 오늘만 여자애. 자, 너 개 짜증나 짜증 안 나? 짜증나. 야, 씨, 남친이라고 있는 게 이씨 바람둥이야. 그럼 너도 짜증나니까 홧김에 이놈 저놈 그놈 만나봐야 돼, 안 만나봐야 돼? 만나봐야 되죠. 그치? 니네 뻔한 거 아니야? 끼리끼리 노는 거 알지? 바람돌이는 누구하고 논다? 바람순이하고 논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도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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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결합해요. 언제까지 결합하는 줄 알아? 영원히 결합해. 주변의 물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영원히 결합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가 NaCl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몇 개 있는지 네가 알아, 내가 알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죠. 뭐라고? 뭐라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Na 플러스가 5개 있었어. 그럼 Cl 마이너스 몇 개 결합했다? 5개. 그렇죠? Na 플러스가 100개 있었어. Cl 마이너스 100개. Na 플러스가 12만 5,632개 있었어. Cl 마이너스 몇 개? 아니, 똑같이. 그걸 어떻게 외워 이 새끼야? 똑같이. 맞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못 세는 애들, 이것도 못 세죠? 몇 개 있는지 원자를 못 세는 애들이 있었잖아. 이런 애들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분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비분자성 물질이라고 하고, 비분자성 물질들은 개수비만 씁니다. 뭐만 쓴다고? 개수비. 그래서 얘는 봐봐, 아까 AU라고 쓰면 하나의 개수비, 한 종류의 개수비. 그럼 얘는 뭐라고 쓴 거야? NaCl 쓰면 1대1의 개수비. 뭔 얘기 알겠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하는 김에 하나 더 알려줄게. MgCl2라고 쓰면 염화 마그네슘 편을 읽거든. 얘는 몇 대 몇의 개수비? 1대2의 개수비. 맞아요? 이거밖에 몰라요, 우리가. 됐냐? 이렇게 쓰는 애들은요, 뭐라고 한다? 실험식이라고 해요. 그럼 실험식은요, 원래 정의가 뭐냐? 앞에 수식어가 빠져 있어. 가장 간단한 개수비입니다. 뭐라고? 가장 간단한 개수비야. 그럼 사실 이거 Na2Cl2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2대2가 1대1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쓰고 1대1로 쓴다. 알겠냐? 됐어요? 뒷자리 앉아.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왜 알려줬을까? 알려준 이유가 있어. 잘 봐. 원래 원칙적으로 이 화학식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 자, 아까 얘기했죠? 분자를 구성하는 애들 분자식. 됐어? 됐니? 그 다음 실험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시성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구조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다음번에 배울 이온식 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니들 과정에서는 이걸 굳이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해? 그냥 다 전부 다 뭉뚱그리고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니들은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분자식과 나머지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알겠니? 다시 한번 뭐라고? 분자식과 나머지들. 알겠니? 정확하게 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라. 자, 일단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분 하나 해볼 테니까 잘 봐라. 예를 들어서 CH3COOH라는 녀석이 있어. 이거 뭔 줄 알아? 아세트산이라는 녀석이야. 뭐라고? 좀 이상하지 않냐? 야, C가 몇 개 있지? 2개죠. H 몇 개 있지? 4개죠. 3개 하나니까 4개. O는 몇 개 있죠? 2개. 근데 야,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 C2H4O2라고 쓰면 안 돼? 돼요. 돼. 근데 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느냐? 이유가 있어. 요 뒤에 COOH를 따로 쓴 거지. 맞아? 이게 뭐냐? 작용기라고 하는 거야. 나 이 물질 이름 몰라. 하지만 뒤에 보니까 COOH가 있어. 저걸 우리가 카복실기라고 하고, 저 성분이 들어있으면 식초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어. 이름은 모르지만 성질은 대충 알아. 맞아? 됐어? 그러면 그걸 뭘 보고 하는 거야? COOH라는 걸 보고 성질을 알 수 있는 식, 시성식. 볼시자 성질. 알겠니? 야, 사람들 머리 똘똘하지 않냐? 그치? 그 다음 여기 봐라. 2대4 대 2지. 야, 이거 막 2로 약분하고 싶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냐? 있죠? 이게 바로 CH2O라고 쓰고, 가장 간단한 개수비.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실험식. 이해되니? 그 다음 구조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어떤 책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됐어? 이게 바로 분자 입체 구조를 알려주는 식이야. 이런 걸 구조식이라고. 알겠니? 그 다음 이온식은요. 이온을 표시하는 식을 우리가 이온식이라고 해요. 아까 잠깐 봤을 거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지? 이게 이온식이야. 알겠니? 이거는 뒤에서 따로 배워.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뭐라 간다? 화학식이라 한다. 뭐라 간다고? 화학식.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화학식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뭘 할 거라고? 해석하는 거. 자, 맨 먼저 화학식부터 시작한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기호와 숫자로 나타낸대요. 밑줄 쳐. 원소기호와 숫자로 물질을 표시한 거를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고, 니들 뻔할 뻔쩍 번데기야. 원소기호, 즉 대문자를 보면 우리가 원소를 알 수 있고요. 숫자를 보면 원자의 개수, 원자수를 알 수 있지. 맞죠? 구체적으로. 자, 여기에는 한글 나부랭이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면 좋다는 거야. 그 다음 읽는 방법 좀 알아보자. 뭐라고? 읽는 방법. 이거 뭐라고 읽어? O2야? O제곱이야? O2예요. O2라고 읽지. O2 아니야? 오이? 아니야. 그 다음 이거를 산수인 줄 알아. O제곱이래. 야, O제곱이라고 쓰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없어. 다시 한번 뭐라고? 이런 건 없어, 화학에서. 알겠니? 됐어? 조심해라. 그 다음 이 O2 앞에 내가 앞에 숫자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거든. 맞아? 니네 뻔할 뻔쩍 번데기인데 이거 봐라. 여기 H2O라고 써 있어. 뒤에 뭐가 생략돼 있지? 1. 근데 사실 여기만 1이 생략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1이 생략돼 있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러면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 H2O라는 녀석이 몇 덩어리 있다? 한 덩어리. 알겠니? 근데 내가 만약 앞에다가 4라고 썼어. 그럼 H2O라는 녀석이 몇 덩어리가 있다? 4덩어리가 있다. 물 분자가 4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니?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거 알아두셔야 돼. 어? 알겠니? 그래서 내가 O2라고 썼잖아.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 1. 되니? 만약에 내가 여기 4라고 쓰면 O2라는 녀석이 몇 개 있다? 4덩어리가 있다. 맞아? 그럼 이걸 모형으로 그려보자 라고 한다면 모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아까 니라고 나하고 이걸 산소 원자라고 할 거야. 산소 원자가 2개씩. 이걸 뭐라고 해? 1개 O2. 그러면 이런 녀석을 내가 몇 개 더 그려야 돼? 4개 더 그리면 되죠. 그럼 3개 그렸어? 4개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4개 O2야. 이해됐냐? 됐어?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애들은 알 거야. 자, 뭘 알아요? 잘 봐라. 뒤에 있는 요 2 조그맣게 쓴 거 있죠? 그쵸?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2개씩 결합했다. 결합수를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앞에 쓴 요거 있지? 큰 숫자. 저건 뭘 얘기하는 거야? 떨어져 있는 덩어리 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러면 뭔 얘기야 이거? 2개씩 결합한 애들이 4덩어리 4쌍이 있다는 얘기지. 맞죠? 그럼 전체 원자수 몇 개니? 라고 물어보시면 쉽죠? 4, 2, 8이죠. 2개씩 4묶음이니까. 맞아요? 아니면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됐니? 이런 식. 그래서 문제에 이런 걸 내요. 이런 걸. 이런 걸.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실전에서 한번 써먹는 걸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들을 전부 다 대답을 하면 여기는 게임 오버야. 자, 뭔지 모르겠지만 C에 6개, H에 12개, O에 6개라는 녀석이 있어. 이거 이름이 뭘까요? 모르죠?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니? 포도당이라는 녀석이야. 뭐라고? 포도당. 그 다음 내가 앞에다 2자를 쓸 거야. 뭐라고? 2자. 됐지? 자, 그러면 이 새끼는요. 첫 번째 1번 질문.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몇 종류예요? 라고 한번 해보자. 몇 종류? 가품을 하려면 입 좀 다물고 아니면 입 좀 가리고. 자, 그런 의미에서 네가 얘기해봐. 윤호야. 원소 몇 종류? 지랄 옆차게 하고 있죠. 원소는 몇 종류예요? 3종류. 누구? 탄소 그 다음 수소 그 다음. 그렇지. 됐니? 자, 일단 끝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잘 들어. 선생님이 요것만 요렇게 밑줄 치면 금속 나부랭이 하나도 없죠? 이런 거면 전부 뭐야? 분자지. 분자야. 맞아?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애를 분자라고 한다겠다? 그럼 분자 중에서
요거 앞에 없다고 하면 몇 분자야? 한 분자지. 자,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한 분자를 구성하는 뭐라고? 한 분자를 구성하는 C 원자수 몇 개니? 6개죠. 그렇지. H 원자수 몇 개니? 12개. O 원자수 몇 개니? 6개. 그럼 한 분자를 구성하는 전체 원자수 몇 개니? 24개.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요 녀석이 몇 덩어리 있어? 2덩어리. 그럼 요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죠? 분자수라고 한다고 했어. 맞아? 분자수. 자, 그러면 저 분자수가 2인 걸까지 합해서 전체 분자를 구성하는 C는 몇 개니? C는 몇 개야? 12개죠. 6개씩 두 쌍. 두 묶음. 그래서 12개. H는 24개. O는 12개. 그러면 전체 원자수, 전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는 몇 개예요? 48개죠. 이렇게. 이런 걸 알면 게임 끝나요. 그래서 이 정도를 대답할 줄 아셔야지만 완벽하게 여기는 공부를 했다. 내가 뭐 하려고 할까? 시험 본다는 얘기죠. 내일 시험 볼 거 이겁니다. 항상 모든 시험은 누적할 거고, 그리고 이따가 이런 것도 다 외우라고 할 거야. 시험 본다는 얘기야. 알겠어? 다 시험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원소기호로 나타내. 근데 원소기호 나타낼 때 내가 니들한테 조심하라고 하는 거 알려줬죠? 다시 한번 보자. Cl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뭐하고 헷갈려? CI하고. 그쵸? 그래서 L은 무조건 이렇게 쓰고, 그 다음 I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대문자이니까 이렇게 아이오딘 정확히 쓰세요. 만약에 니들 말 안 들면 나중에 이렇게 쓰고 뭐야? 탄소하고 아이오딘이네? 장난쳐? 아니죠? 그럼 소문자 M 이렇게 된 걸 크게 이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대문자로 바뀌냐? 그거 아니라고 했죠. 대문자 M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요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됐지? 알아둬. 자, 그래서 원소기호를 쓰는 거고, 그 다음 물질을 이루는 원자수가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를 표시한다라고 했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숫자로 표시한 거, 이게 뭐의 의미야? 결합의 의미야. 뭐라고? 결합의 의미야. 결합의 의미. 뭐라고? 결합의 의미. 붙어있다. 그렇지. 하나만 더 얘기 한번 해볼게. 여기 X라는 원자가 있어요. 뭐라고? X라는 원자. 여기도 X라는 원자가 있어요. 뭐라고? X. 저걸 우리가 화학식으로 써보래.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이거 뭐라고 써야 돼? EX죠. X가 혼자씩 두 개가 떨어져 있잖아. 결합한 게 아무도 없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뭐라고 써야 돼? EX2. 그 다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쓸 거야. 뭐라고 써야 돼? EX3. 맞죠? 이해되니?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O2, O 두 개가 결합해 있다. 그 다음 H2, H 두 개와 O 하나가 결합했다. 이렇게. 그 다음 앞으로 선생님이 이 그림을요, 이렇게 많이 그리고요. 선생님 이 그림을 귀여운 곰탱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치? 귀엽지? 맞아? 귀여운 곰탱이 그림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물질의 입자 모형과 화학식이 있어. 별표하시고요. 암기예요. 뭐라고? 암기. 그냥 싹 다 외워라. 싸그리 외워라. 자, 그래서 수소 뭐라고 읽어? H2. 과산화수소. H2O. 선생님 왜? H하고 O 똑같잖아요. 같은 원소잖아요. 근데 같은 원소인데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왜? 원자수가 틀려서. 만약 같은 물질이면 같은 성질이죠. 그치? 그러면 같은 이름을 따야 돼? 다른 이름을 따야 돼? 같은 이름. 다른 이름이잖아. 다른 성질이라는 얘기죠.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 재밌는 거. 야, 여기서 봐봐. 여기서 봐봐. H를 조그마한 흰둥이. 그래, 똑같은 흰둥이. 그 다음 여기 빨갱이가 O. 그럼 여기도 빨갱이가 O. 여기선 이걸 O라고 했는데 이 동네에선 이걸 O라고 해봐. 말 돼야 안 돼? 안 되죠. 되니? 그 다음 이렇게 입자들을 모형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누가 니들한테 물어보시면 모형으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가려고 써. 모형도 알아둬야 된다. 모형으로 쓰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물질들은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깔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설명이 쉬워 어려워? 어렵지? 야, 안 보이는 걸 막 내가 니들한테 얘기해봐. 얘기해봐. 니네가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야, 그러면 요걸 수술하고 요걸 산소라고 해서 이렇게 결합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 되죠? 됐지?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걸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모형을 사용합니다. 근데 같은 원자면 같은 원자를 사용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집에 레고 알지? 레고. 산소를 정사각형 정육면체, 빨간색 정육면체를 사용할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선 산소가 저쪽 가가지고 그 빨간색 정사각형 레고를 4 곱하기 4 레고를 갑자기 수소를 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알겠니?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아모니아 뭐라고 읽어? NH3. N 몇 개? 1개, H 3개. 원자수 4개입니다. 자, 이거 뭐라고 읽어? CO2. C 몇 개? 1개. O 몇 개? 2개. 원자수 3개. 염화수소 HCl이라고 읽죠?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저 염화수소는 기체입니다. 뭐라고? 기체. 근데 이 기체가 물에 겁나 잘 녹거든? 물에 겁나 잘 녹아. 근데 물에 녹잖아? 이름이 바뀌어. 염산. 근데 문제가 있어. 염산이라고 해도 HCl이라고 써요. 즉, 너네 잘 들어. 내가 HCl이라고 썼는데 이걸 만약에 내가 염화수소라고 읽었어. 이거 뭐야? 기체. 물에 녹기 전. 근데 이거를 내가 염산이라고 읽었어. 이거 뭐야? 이 새끼가 여기에 물에 녹았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니? 헷갈리면 안 된다. 참고적으로 여기는 아모니아 있지. 아모니아가 물에 녹잖아. 아모니아 수라고 읽어요. 됐어? 그럼 이건 염화수소수 아니 염산. 이름이 바뀌어. 오케이? 그다음 메테인이라고 돼 있죠. C 몇 개? 하나. H 몇 개? 4개. 전체 원자수 5개. 이게 바로 LNG 도시가스야. 연료로 쓰이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됐어? 이거 묻지 말고 따지 말고 그냥 외워라. 알겠니? 됐어? 자,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화학식으로 알 수 있는 거 별표. 이거를 응용해서 오늘 니들한테 책에 없는 것도 알려줬죠? 다 같이 시험을 냅니다. 자, 일단 얘는요. 생략된 거 여기 일자 생략돼 있고 여기 일자 생략돼 있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생략된 거 먼저 쓰고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안 틀려요. 다시 한번 뭐라고? 생략된 걸 먼저 써라. 도윤아! 생략된 거 먼저 쓰라고 했는데 왜 안 써? 오, 빠르네. 자, 그러면 일단 물질의 종류는 요거 그냥 외우셔야 돼.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야. 방법이 없어. 그래서 물이죠. 물. 그다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라고 했어. 이거 뭐 따지는 거야? 원소 누구니 따지는 거죠. 원소는 뭐라고 했어? 대문자. 뭐라고? 대문자. 그래서 대문자가 한 종류, 두 종류니까 두 종류의 원소 누구 수소와 산소요. 맞죠? 자, 그다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수라고 돼 있어. 이거는요. 누가 보다 한 분자니까 여기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 수는 몇 분자 따지는 거야? 1분자 따지는 거지. 한 분자만 따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H 2개, O 1개, 전체 3개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거 쓰지 마. 여기 앞에 2자 써줬어. 됐어? 됐니? 그럼 한 문자당 3개야. 그치? 전체 분자는 몇 개야? H 4개, O 2개니까 6개가 되겠지. 맞아요? 됐니? 그런 거 까먹지 마라. 응? 나는 시험 볼 때 이걸로 시험 안 보고 이런 걸로 시험 볼 거야. 응? 자, 그다음 아무리 화학식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실제 원자의 크기와 결합은 이 화학식 보고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적어놔. 화학식을 쓴다 하더라도 모르는 게 있어. 뭐라고? 실제 원자의 크기와 결합은 알 턱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요. 이제 뭐가 나오느냐? 원자 개념이 나와. 근데 이 원자 개념은요. 어느 날 하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옛날 사람들이 내가 첫 시간에 이 얘기했었죠. 물질간의 변천. 만물은 물 먹고 탈난 새끼? 탈레스가 뭐라고 했어? 물에서 시작되나 보다. 그러니까 옆에 옆댕울이 어떤 새끼? 야, 네 말이 그럴듯한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 말이지. 만물은 불에서 시작될 것 같아. 공기도 돼, 흙도 돼. 그래서 물, 흙, 공기 4원소설.
이 얘기가 탁 나올 때 말도 안 되고 있어. 야, 네 말이 되냐? 물에서 뭐가 나온다고? 불에서 뭔가 빨리 하는데 뭐가 나와? 말도 안 되고 있어. 뻥치시네 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 그 사람이 누구야? 데모크리토스. 근데 오늘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개무시당했지만 지금은 누가 맞았어? 걔가 맞았지. 그치? 맞아? 누구 때문에 밀렸다고 했지? 그렇지. 그 얘기가 이 얘기야. 이 얘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고대 원자 개념 별표하시고요. 이건 이따가 필기할 게 나온다. 뭐라고? 필기할 게 나온다. 필기할 게 나와요. 자, 입자설이라는 게 있고요. vs 아니다. 이따가 써야겠다. 아니다. 그냥 쓰지 뭐. 연속설이라는 게 나와. 이따가 써. 필기의 공간에 입자설, 연속설 이걸 주장한 사람이 데모크리토스야. 이 사람이야. 그 다음 연속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야. 이 사람이야.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맞고요. 진실이야. T, true. 이게 거짓입니다. F, false. 진실 혹은 거짓 할 때 거짓.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연속설부터. 이 연속설을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만물이 물불 흙 공기에 의해서 서로 없어지고 새로 태어나고 가능하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야. 그때 이 주장의 가장 핵심 근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물질이 뭐 다른 물불 흙 공기의 조합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바뀐다는 얘기는 있던 녀석이 사라졌다는 얘기고 사라졌던 얘들이 새로 생기니까 그치? 서로 변환 가능하다라는 말로 사고가 확장이 된 거거든. 생각이? 그때 얘가 주장한 건 이런 겁니다. 잘 봐. 어떤 이 이상에 있는 물질이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지금부터 반반씩 쪼갤 거야. 반띵으로 쪼갤 거야. 점점 크기가 커져야 작아져. 작아지다 보면 눈에 보일까? 안 보여. 그런데도 계속 무한적으로 잘라. 자르고 잘라. 됐어? 그러다 보면 어디 갔지? 할 수 있을 때가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야, 어디 갔지 하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면 없어진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 연속설을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이 땡땡땡땡땡 없어졌다. 그치? 맞아? 되니? 그럼 거꾸로. 이거 사실 없어진 게 아니라 0에 가까울 정도로 작은 거야. 됐어? 그럼 이 녀석들을 이제 거꾸로 어떻게 할 거야? 붙일 거야. 뭔지 알아요? 붙일 거다. 붙이고 드디어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이는 애를 또 붙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물질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잘 봐. 있던 게 사라지고 사라진 게 다시 생기지. 맞아요? 없어졌는 게 다시 생기지. 이해돼? 됐어?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작은 물질들이야. 그치? 붙이면 요 안에 빈 공간이 있어 없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지금부터 알려줄게. 그래서 어떤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이런 거라 할게. 이런 거 이거를 망치로 빠샤 부셔. 그 다음 눈에 안 보일 정도로까지 부시지 못하니까 우리는 눈에 보일 정도로 가루를 만들었어.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부터 뭐 할 거야? 본드하고 섞어가지고서 다시 합칠 거야. 알겠니? 됐어? 됐니? 그러면 다시 이물질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론상 실제로 못하지만 이해돼? 그때 빈 공간이 있냐 없냐? 빈 공간이 있어 없어? 못 알아들어? 아이씨, 이거를 못 알아듣는 애들이 이렇게 많지? 이거 사실 머리 탓인데? 자, 이만한 물질이 있어요. 이만한 물질. 됐어? 부실 거야. 반띵. 그래서 여기 이제 끝이야. 끝.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이번에는 합칠 거야. 합친다. 빡. 그쵸?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도 빡. 됐죠? 자, 이제 얘네들 어떻게 할 거야? 합칠 거야. 빡. 자, 빈틈이 있어 없어? 없죠. 없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설은요, 요 물질 내부에 빈 공간이 없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공이 빈 공간이야. 근데 이 입자설을 주장한 데모크리토스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만물을 쪼개잖아? 쪼개면은요 이렇게 쪼개진다.
그 다음 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원자라고 할 거야. 근데 이 원자라는 용어는 나중에 붙인 거고요. 데모크리투스는 원자라는 용어를 몰랐어. 알겠니? 됐어? 그러면 이번엔 이거를 거꾸로 한번 해봐. 이렇게 거꾸로 해봐. 거꾸로 하면 이 물질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됐니? 그럼 이렇게 되면 상식으로 생각해봐. 야, 물질 안에 빈 공간이 있어 없어? 있죠. 누가 만든다고? 얘가 맞아요. 실제 물질 내에는요. 물질은요. 입자와 이 입자를 뭐라고 해? 원자라고 해. 이걸 뭐라고 한다? 원자라고 해. 더하기 빈 공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요 빈 공간이 있다는 것만 알면 얘가 맞는 걸 설명할 수 있지. 그치?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 너네 물 알아? 물? 물을 알지? 거기다 물에다가 술 탈 거야. 물 10ml에다가 술 10ml를 탈 거야. 그럼 이론상 부피 몇 ml가 돼야 돼? 이론상 부피 몇 ml? 20ml. 근데 20ml 안 돼. 대충 한번 재봤더니 19.8ml가 나왔어. 왜 0.2ml가 감소해버렸지? 이유는 이거야. 쟤네들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같은 크기의 입자야? 다른 크기의 입자야? 다른 크기의 입자야. 그럼 다른 크기의 입자면 둘 중에 분명히 하나는 큰 입자, 하나는 작은 입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큰 입자, 큰 입자, 큰 입자, 큰 입자가 10ml 있어. 여기다가 작은 입자가 막 껴들어가면 일단 빈 공간부터 이렇게 채우지 않아? 맞죠? 됐지?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 너네 자갈을 쌓아놨어. 거기 위에다 모래를 부어. 그럼 모래가 자갈 위에 빈 공간 안 채우고 그 위에 그대로 올라가서 쌓이니? 빈 공간부터 쌓이고 그 다음 쭉 올라가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는 바로 뭐가 있다? 빈 공간이 있구나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요런 게 맞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 원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쓴 사람이 돌턴입니다. 뭐라고? 돌턴. 근데 이 돌턴도 좀 틀린 게 있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했거든. 이따가 배우겠지만 실제는 쪼개집니다. 자, 이게 바로 고대 원자 개념이야. 자, 지금부터 필기하세요. 오른쪽 필기할 곳에 필기하세요. 필기. 아이씨, 물 마시고 와야지. 자, 그러면 이제 필기까지 다 했으니까 밑에 있는 다양한 원소의 종류에서 원자부터 지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자란 개념을 맨 처음 쓴 사람은 돌턴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됐지? 근데 그 사람이 틀린 게 있습니다. 왜? 초창기 원자하고 나중 원자하고 좀 틀렸거든. 자, 원자라고 돼 있어. 해석은 이겁니다. 중성을 지닌 기본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중성이다. 중성이란 말은 전기적으로 제로란 얘기야.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면 뭐야? 중간, 제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원자라고 불러. 근데 이 원자는요. 원자는 지금부터 잘 들어. 모든 원자는 무조건 원자 핵이 한 개가 있고요. 몇 개 있어? 원자 핵이 몇 개 있어?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 더하기 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모든 원자는 원자 핵이 한 개가 있고 그 다음 전자는 몇 개 있을까요? 한 개 이상 있어.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 그걸 우리는 간단하게 여러 개 있다라고. 이때 이 원자 핵은요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는데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얘기하는 거죠. 전기. 그때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붙이는 게 예의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쓰잖아. 더하기 빼기야. 알겠니? 그 다음 전자는요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전기량을 갖고 있거든. 됐어? 그런 게 두 개 있으면 마이너스 2, 세 개 있으면 마이너스 3, 그거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전하량을 갖고 있어. 됐어? 됐니? 그러면 자 아까 뭐라고 했지 얘는? 제로라고 했죠? 그러면 플러스가 5래. 그럼 마이너스는? 5. 플러스가 6이래. 그럼 마이너스는? 6. 그렇게 잡아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가 6이 되려면 뻔하죠 번대기.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6개 있어야 돼. 맞아요? 되니?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성 이유가 뭡니까? 플러스 전기량과 마이너스 전기량이 같아서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맞아? 이제 이걸 바탕으로 모형을 그릴 거야. 뭐라고? 모형. 자 모형 그릴 거면 어떻게 그려?
원자핵부터 그릴 겁니다. 원자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자핵 실제는 크게 그렸지만 실제 크면 안 돼요. 알겠니? 이게 원자 핵에 해당되는 거고 모든 원자는 원자핵이 한 개야. 그럼 얘는 전기적으로 뭘 띠고 있다? 플러스를 띠고 있다. 그 다음 바깥쪽에 이제 전자를 그리면 돼. 뭐라고? 전자를 그리면 돼. 전자를 귀찮으니까 세 개만 그리자.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요렇게가 뭐에 해당돼? 전체 원자. 실제 이런 그림 틀린 그림이야. 왜? 원자핵 겁나 조그맣거든. 뭐라고? 겁나 조그맣. 예를 한번 들어볼까? 요게 노은동에 보면 월드컵 경기장 알지? 거기 이제 축구 경기 시작할 때 중앙선 있고 여기 이렇게 놓고 공 놓잖아. 그치? 이 축구공 하나. 아, 축구공 하나 너무 큰데? 탁구공 하나. 아, 그것도 좀 큰데? 비비탄 총알 알아? 그거 하나. 그게 원자핵이야. 비비탄 콩알만한 거 있지? 사실 그것도 큰 거야. 모래 하나? 그 정도야. 알겠니? 그 정도야. 실제 원자 내에서 원자핵의 존재는 그만큼 작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럼 전자는 어느 정도 크기예요? 야, 원자핵하고 전자 중에서 누가 무거울까? 라고 질문하잖아. 이게 압도적으로 무거워요. 나는 어마무시하게 무거워요. 그 다음 얘는 그냥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축구 경기장에 보면 관람석이 있죠. 거기에 의자 있지. 의자에 먼지가 묻겠니 안 묻겠니? 그 붙은 먼지에 붙은 먼지에 붙은 먼지에 붙은 먼지에 붙은 먼지 같은 존재.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시해도 좋은 존재, 무시하면 안 되는 존재. 무시해도 좋은 존재. 겁나 가볍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 겁나 무거운 녀석이 가운데 떠! 얘는 여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얘는 플러스 짜리야. 얘는 한 개당 마이너스 1짜리 전자야. 가만히 있을까? 움직일까? 움직입니다. 얘가 만약 가만히 있잖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무거운 거, 가벼운 거,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잡아 당기겠지. 얘가 뿅 하고 부딪히겠지. 뿅 하고 부딪히지. 부딪히지.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뭐가 된다고? 제로. 제로는 없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원자가 안정성 있게 유지돼. 불안정하게 돼. 불안정하게 돼. 원자가 소멸돼요. 그럼 원자가 소멸되면 물질도 소멸. 그러면 너네 어벤져스에 이거하고 똑같아. 알겠어? 블립. 알겠니? 그래서 실제 그런 일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져.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막 회전합니다. 막 회전을 해요. 선생님, 그럼 회전하기 전에 얘가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야, 너네 지구 알지? 지구. 지구 바깥쪽에 달이 있지. 지구하고 달 서로 잡아당기는 거 알지? 중력 때문에. 그때 지구가 무거워, 달이 무거워. 그러면 달이 지구로 추락해야 되는데 떨어져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질까? 겁나 빠르게 움직이거든. 뭐라고? 겁나 빠르게 움직이거든. 이때 움직이는 속도가 뒤지게 빨라요. 뭐 그냥 대충 따져볼게. 마하 20 정도 돼요. 그 정도로 빨리 움직입니다. 알겠니? 이렇게 되면 얘는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안 떨어진다. 이거하고 마찬가지다. 이거하고 마찬가지. 이해되니?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알려줄게요. 이게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는요. 이렇게 도는 걸 궤도 운동이라고 하거든. 일종의 공전하고 똑같아. 공전만 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자전하면서 움직여. 이걸 스핀 운동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궤도 운동까지 해요. 실제. 알겠니? 실제는 그렇게 움직인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제 궁금한 거 있어. 얘는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 있니? 마이너스 1짜리 몇 개 있어? 3개. 됐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분명히 플러스 3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게 어디 안에 들어있어? 원자핵 안에. 알겠니? 이때 이 원자핵 안에 플러스를 띠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선생님이 조그맣게 이렇게 쓴다. 조심할 거. 이렇게 표시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따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양성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그 다음 마이너스의 동글뱅이 이렇게 쓰잖아?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전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전자. 이해됐니? 됐어? 저거 표시 잘해. 자 근데 양성자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고 얘 한 개당 마이너스 1이야. 얘는 한 개당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몇 개 그린 거야? 3개 그린 거지. 그럼 재밌는 게 있네. 오? 전자가 3개면 양성자도 무조건 3개. 양성자가 3개면 전자도 무조건 3개. 100개면 100개. 5개면 5개. 6개면 6개.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지? 그 다음 모든 원자들을 봤더니 이 양성자수가 다 틀리더래. 너 봤더니 너 양성자 하나, 넌 2개, 넌 3개, 넌 4개, 5, 6, 7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넌 1번이라 갈 거야. 원자. 넌 2번이라 갈 거야. 넌 7번이라 갈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원자번호. 이거 외워야 돼. 알겠어?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자번호를 알면 양성자수를 알고 양성자수를 알면 전자수를 알아. 왜? 중성이니까. 됐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야, 뿔뿔뿔 하면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아까 무슨 힘이 존재한다고 했어? 인력이야, 청력이야? 그렇지. 그리고 청력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니? 밀어내겠지. 그럼 원자핵이 유지가 돼요? 안정적으로 불안정하게 돼요? 불안정하게 되지.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 반발력을 무마시킬 수 있는 녀석이 콕 하고 박혀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중성자라고. 됐지? 너 졸고 있냐? 됐어? 뭔 얘기 알겠냐? 됐어? 요거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책에다가 데코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핵이라고 돼 있어. 원자핵은 무조건 몇 개야? 1개. 얘 무거워가면 무거워. 고정. 그 다음 이 원자핵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가 있고요,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핵자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핵자. 그 다음 이 핵자들도 쪼개질까 안 쪼개질까? 쪼개져요. 얘들 쪼개지면 쿼크란 녀석으로 쪼개져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밑줄 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자가 무거워 가벼워 할 때는 전자수로 따져야 돼? 원자핵으로 따져야 돼? 원자핵으로 따질 거야. 그럼 원자핵이 언제 무겁겠니?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가 많을 때 적을 때.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가 많을 때 적을 때. 못 알아들어? 야, 양성자하고 중성자수가 많아. 그럼 원자핵이 무겁겠냐고 가볍겠냐고? 그래, 무겁다고. 양성자수하고 중성자가 많으면 여기에 플러스하고 제로가 득식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원자핵이 꽉 찰 거 아니야. 다른 원자핵에 비해서. 맞아? 그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해? 원자의 질량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질량수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질량수라고. 그래서 여기에다 가려고 써.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얘가 많으면 원자의 질량이 크다고 얘기해? 작다고 얘기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전자 가지고는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전자입니다. 전자 몇 개 있어요? 1개 이상 여러 개. 됐지? 1개 이상 여러 개. 그 다음 전자는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운동합니다. 운동해요. 막 움직이는 거야 여기. 그 다음 얘는 뭐를 띈다? 마이너스를 띄는데 1개당 마이너스 1. 자, 이거 아까 안 썼네요. 양성자는 1개당 플러스 1, 중성자는 제로죠. 그 다음 원자핵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퍼져 있다. 빠르게 움직이며 퍼져 있대요. 왜 퍼져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겨요, 밀어내요? 밀어내요. 그러니까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 여기 플러스 2짜리가 있다. 양성자가 2개란 얘기죠.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지. 하나가 여기 있다고 치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 어디 있을까? 정확하게 반대에 있어. 왜? 얘하고 얘는 서로 멀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얘는 이렇게 돈다면 얘는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이해됐냐? 이런 식이야. 자,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질량이 작고 밑줄 쳐. 질량이 작아요. 그 다음 한 원자에 있던 전자는 다른 원자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밑줄 쳐. 한 원자에 있는 전자는 다른 원자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온이 형성되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온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거야. 자, 이제 밑에가 데코레이션 할게요.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고 했어. 부호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입니다. 왜? 얘가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 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 전기적으로 중성이래. 밑줄 쳐. 전기적으로 중성.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플러스 전하량과 써나 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즉 플러스가 오면 마이너스로 오다. 그 다음 원자의 양성자 수에 따라 원소의 종류가 달라진대.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잡았죠. 원자 번호를 뭘 보고? 양성자 수를 보고. 그 다음 양성자 수가 곧 뭐하고 똑같아? 전자수하고 같다. 맞죠? 그 다음 원자핵은 원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아. 즉 이게 노운동 월드컵 경기장이라면 여기에 모래 하나 있고 나머지는 먼지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뭐야? 빈 공간. 뭐라고? 그래서 밑줄 쳐. 원자 내부분 대부분 빈 공간이야. 맞잖아. 됐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원자 구조의 모형이 있어요. 자 이거는 별거 없어요. 자 해석은 금방 하시면 돼. 자 일단 리튬부터 볼게요. 이 리튬은요 원자 번호가 몇 번일까요? 라고 너희들한테 물어보시면 양성자 수가 곧 뭐라고 했어? 원자 번호로 하겠지. 3번이야. 리튬 어떻게 쓰니? Li요. 그 다음에 여기다 3이라고 쓰면 돼. 이렇게. 자 니네 이렇게 쓰는 게 바로 뭐야? 원자 번호야. 알아둬. 그래서 봐봐. 플러스가 3이니까 마이너스 3. 항상 얘네들은 서로 같죠. 그 다음 질소는요 N이라고 쓰죠? 그치? 원자 번호 7번입니다. 왜? 플러스가 7 마이너스지. 산소는 뭐라고 쓰죠? 5라고 쓰죠? 그쵸?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8개. 그치? 그래서 여기는 8이라고 쓰면 됩니다. 나트륨 NA라고 쓰고요. 얘는 원자 번호가 11번이야. 왜?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됐죠? 어려운 거 있니? 없어. 넘겨. 자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입니다. 자 개념 숙수기. 내일 시험 보는 거 뭔지 알지? 아니? 내일 시험 보는 거 뭐 본다고 했어? 화학식 해석하는 거. 그 다음 화학식 이름 쓰는 거. 그리고 니들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원소기호 쓰는 거 있지? 그것도 계속 누적입니다. 자 6번 화학식에 대해 알맞은 내용. CO2 누구야? 이산화탄소. 이런 거 안 외우면 대답을 못한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 물어봤으니까 원소야. 몇 종류? 2종류. 그럼 2종류인데 누구예요? 라고 하면 C하고 O요. 구체적으로. 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총수. 여긴 뭐가 생략돼 있어? 1. 그리고 사실 앞에도 1이 생략돼 있다고 했지. 그쵸? C 하나, O 2개니까 전체 몇 개? 3개. C 하나, 쉼표 O 2개. 자,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얘들아 가봐라. 이 새끼하고 이 새끼 좀 구분 좀 할래? 이걸 내가 편의상 A라고 할 거야. 그럼 이건 A라고 써야 돼? B라고 써야 돼? B. 자, 이건 A하고 B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A, B는 아니지. 이건 C라고 할 거야. 이건 뭐라고 써야 돼? C. 아, 같은 원소 2개끼리 결합한 거고 다른 원소 2개가 결합한 거지. 1대1로.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누구야? 이 새끼야. 얘가 누구야? 질소 분자입니다. 그럼 이 새끼가 누구야? 이거죠. 그럼 이 새끼가 염화수. 물은 그렇다면 이거고 물은 이거죠. 이렇게. 됐냐? 됐어요? 자, 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원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자핵의 구성 입자이며 플러스 하나를 띈다 라고 되어 있어. 맞죠? 자, 잘 봐. A가 뭐야? 핵. B는 뭐니? 전자. 자, C는 뭐고 D는 뭐냐? C는 플러스라고 써 있잖아. 양성자. 얘는 중성자. 얘는 제로. 얘는 한 개당 플러스 1. 얘는 한 개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러면 양성자 몇 개 있어야 돼? 6개. 그러면 얘는 원자번호 몇 번? 6번. 6번이면 C라고 씁니다. 다음 시간에 외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원자핵의 구성 입자이며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건 C죠. 양성자. 전하를 띠지 않는다. 중성자니까 D.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라고 돼 있어. B죠. 그 다음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며 원자 질량의 대부분 A죠. 그 다음 원자핵 주변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 전자니까 B죠. 끝. 됐지? 자, 9번입니다. 원자에 대한 설명.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맞아요.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는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반대죠. 왜? 얘가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원소의 종류가 다른 까닭은 원자의 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맞죠?
원자의 양성자 수가 곧 뭐라고 했어? 원자 번호. 같은 원자 번호, 같은 원소. 다른 원자 번호, 다른 원소. 자, 10번입니다. 자, 리튬. 얘들아, 내가 뭐라고 했어?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는 항상 같다고 했지. 맞아? 얘네들이 조심할 거. 항상 같을 때가 언제일까? 원자일 때만 가능해요. 만약에 원자가 아니라 이온이야? 달라.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틀려. 그래서 얘는 볼 것도 없어. 뭐야? 3. 얘는 뭐야? 5. 얘는 뭐야? 8. 근데 얘들아, 이 원자 구조 이 모형 있지. 이 모형을 써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라고 해.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발견한 러더퍼드 원자 모형. 이게 일종의 행성 모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태양이고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 근데 이거 틀린 그림이야. 다음 시간 내일이죠. 내일 요거를 다른 모형으로 바꾸고 원소 주기표 외우게 시킬 거야. 알겠니? 됐어?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